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매번 둘이서 같이 하다가 저 혼자 인사드리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으시죠? 이영래 아나운서가 지금 아주 아름다운 곳에 나가 있습니다.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펼쳐지는 고창군 공읍면에 나가 있는데요. 축제 현장을 LTE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영래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영래 아나운서입니다. 스튜디오가 아닌 초록빛으로 넘실거리는 바로 여기 청보리밭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영래 씨 의상까지 뭔가 차려입은 것 같은데 벌써 표정부터 굉장히 밝거든요. 유채꽃도 주변에 핀 것 같고요. 맞아요. 정말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이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관광객분들께서 들어가셔서 예쁜 사진까지 남기는 모습 보일 수 있는데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힐링하는 모습이죠. 네, 참 아름답고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행복해 보입니다. 고창 청보리밭이 드라마 촬영지로도 참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저도 지난해 사실 같이 다녀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이네요. 이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22회째를 맞았는데요. 4월 19일 개막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있어 보니까 다양한 지역의 사투리가 들리는데요.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이 축제를 즐기러 오셨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축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바로 신덕섭 고창 군수님 오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고창 청보리밭 축제 2004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는데요. 이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어느덧 청보리밭 축제가 22회차를 맞았습니다. 20만 평이 넘는 정말 드넓은 광야에 네. 푸르른 청보리와 유채꽃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이 됐는데 이 사랑받는 인기의 비결 무엇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 우리가 겪었던 이 보릿고개를 생각하면서 회상에 젖어들기도 하고 젊은 분들은 이 청보리밭이나 유채꽃을 사이를 걸으면서 인생샷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많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는 또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4회 연속 대표 축제로 선정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확실히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층 관계없이 모두가 사랑한다는 이 축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청보리밭 축제에 특정 주제를 설정한다고 하시는데요. 올해 주제는 무엇인가요? 올해 주제는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입니다. 이 드넓은 청보리와 유채꽃의 그 환상적인 풍경이 어떻게 보면 K드라마의 열풍의 주역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저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마치 그대로 재현한 이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나운서님 입고 계시는 옷, 그다음에 교복과 같은 것을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도 이 의상 입어보셨나요? 저도 첫날 개막식한 날 입어봤는데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 동심으로 빠져들어가서 재밌게 뛰어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잘 어울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추리닝 그리고 옛날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즐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나요?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청년회라든가 부녀회 같은 것이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 발효 보리빵, 발효 보리빵, 산채 비빔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 고창의 그 농악 보존회 같은 곳은 주기적으로 여기 와서 이제 공연을 해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이 축제를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에 특히 더 신경 쓰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고창군에서는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축제를 바가지 없는 축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농산품이라든가 또는 기념품에 가격 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반하는 업체는 저희가 적절하게 적발도 하고 있고 또 군에서 직접 그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제가 아까 전에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저쪽에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 먹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광객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곳 그 초록빛이 만연해 있는 청보리밭 축제에 와 있습니다만 고창에는 이외에도 많은 가볼 곳이 있습니다. 지금 철쭉꽃이 만개해 있는 고창 읍성, 그리고 선운산 도립공원, 그리고 고인돌 유적지, 또 상하농원,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인 고창 갯벌 등등이 너무너무 볼만한 곳이 많은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정말 멋진 추억을 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5월 1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많이들 놀러 오셔서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제가 아까 전에 왔을 때는 이 정말 청보리밭이 초록빛 물결로 넘실거렸는데요. 지금은 또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경 또한 정말 아름다워서 놓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는 이 정도 위치에서 즐기고 있지만 이 청보리밭을 거닐면서 제대로 즐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혜은 리포터가 이 청보리밭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즐기셨는지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보시죠.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봄. 샛노랗게 일렁이는 물결에서 이 순간을 기억하고픈 이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그 싱싱한 신랑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여기서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세상의 중심을 드넓게 펼쳐볼까요? 마음을 유혹하는 손길 따라 고창 청보리밭 왔수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 거야. 진짜 드넓은데요. 유채꽃과 청보리 사이의 노란과 녹색의 경계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죠? 감탄사 절로 나오는 곳. 봄이면 놓치고 싶지 않은 뷰포인트. 고창 청보리밭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와, 이 초록색 물결과 노란색 물결이 뻥 뚫려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것 같아요. 봄바람에 살랑살랑. 춘심에 흔들려 찾아간 곳은 걸음 멈추는 곳마다 포토존이 되는데요. 초록바다가 쫙 갈라진 저 길 걷고 싶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광주에서 왔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이요. 수원에서 왔어요. 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3시간 이상 걸렸어요. 3시간이요? 7시에 출발해서 왔어요. 전국으로 입소문 단단히 난 덕분에 초록 물결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안 보면 섭섭한 이유? 올해는 유채꽃도 더욱 예쁘기 때문이죠. 화가 나는 그 싱싱한 청춘의 느낌입니다. 젊은 느낌. 옛날에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 옛날 추억 생각나요.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며 그 시절이 가슴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마냥 신났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으니 이게 힐링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또 아름다운 청보리와 유채꽃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는데 네. 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지금 축제장으로 활용되는 이제 저희 농장뿐만 아니라 인근 농가분들까지 합치면 한 30만 평이 넘습니다. 이제 딱 보니까 지금 관광차, 이제 관광버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관광객이 또 얼마나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한 축제 기간에 한 38만 명 정도 오셨는데요. 올해는 유채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드라마를 유채꽃밭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셔서 올해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 명소, 날이 좋고 날이 적당해서 더 좋죠? 어머, 공유잖아.
드라마 인기만큼 촬영지 인기도 높은 요즘 여기저기 드라마 주인공으로 변신했는데요. 청보리밭 촬영 작품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주인공은 누구? 박보검. 박보검. 당연히 아이유죠. 갈등되지만 아이유? 청보리밭 축제에선 인기 드라마 주인공 의상 입기 무료로 가능한데요. 드라마 속 애순과 관식의 달콤한 사랑 고백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 여기 한 명 추가요. 아, 저도 드라마 봤거든요. 애순이가 한번 태워볼까요? 빨갛게 꽃이 핀 곳 봄바람 불어서면 노랑 나비 falfal 날려서 그곳에 나를 접는 이렇게 SNS에 올려 홍보하면 선물도 준대요. 좋은 이벤트가 많은데요. 고창 사랑 상품권. 일석이조 효과 누려야죠. 맛있는 거 다 먹어야지. 청보리밭 축제에선 고창 농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와, 청보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오, 땅콩 냄새. 이렇게 짙은 땅콩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것 같아요. 고창은 황토 땅이어가지고 그 곡물 자체가 그 땅 맛이 다 다르다 해가지고 고창에다 땅콩을 심으면 훨씬 더 맛있고 고소하고 그래요. 고소한 고창 땅콩 맛도 보고 고창하면 또 복분자인데요. 이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들도 가득. 거기에 찰보리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우리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은 전부 고창 에서 농사 짓고 가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와 계십니다. 고창은 땅과 바다가 함께 있어 자연이 주는 건강한 먹거리 자원도 많은데요. 이를 활용한 음식들 축제에서 꼭 맛봐야죠. 보리로 만든 호떡 있어요. 냄새, 고소함이 와 너무 좋은데요? 고창은 청보리 축제도 있고 하니까 보리로 한번 도전을 했어요. 근데 맛도 기가 차요. 이거지, 호떡 냄새 제대로예요.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었으면 이제 낭만도 음미해 볼까요? 고창 청보리밭과 유채꽃이 햇살 가득한 시간도 예쁘지만 노을 지는 순간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청보리를 태어나서 처음 봐요, 오늘. 내년에 또 오고 싶고요. 주위의 지인들한테도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신랑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여기서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100일 기념으로 처음 나왔는데 날도 너무 좋고 우리 애기 초대출이라 너무 좋아요. 일상의 힐링이 되고 지상 낙원처럼 느껴지는 곳에서의 하루.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날 아닌가요? 노란색 유채꽃 색도 너무 예쁘지만 향기도 너무 예뻐요.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제가 오늘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에 와서 푸릇푸릇한 청보리도 보고 노랗고 아름답게 활짝 핀 유채꽃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에 와서 힐링도 하고 고창의 맛도 제대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꿈꾸시나요? 그 꿈을 이루며 찬란한 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 조금만 다가가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고창 청보리밭 축제로 놀러오세요. 네, 이 청보리밭은 어딜 가서 찍어도 포토존이네요. 화면으로만 봐도 기분 좋고 힐링이 되는데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은 얼마나 더 좋으셨을까요? 영상으로 보니까 사진 찍는 분들은 표정이 참 행복해 보여서 보는 분들도 덩달아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드라마 촬영지인 만큼 주인공처럼 추억을 남기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고요. 또 축제에 가면 고창에서 유명한 농특산품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고창사랑 모바일 상품권 구입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먹거리 즐길 수 있다니까 관광객도 좋고 지역 주민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SNS 인증샷 이벤트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이벤트들, 재미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 고창 청보리밭으로 놀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고창에서는 이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이라면 우리 지역 남원에선 오늘부터 춘향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95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축제인데요. 이 춘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이 축제에서 아름다운 춘향을 뽑는 춘향 선발 대회가 있습니다. 어떤 미모와 자태를 겸비한 미인들이 출전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춘향의 아름다움을 찾는 글로벌 춘향 선발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대표 미예세전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 끼와 재능을 겸비한 후보들이 남원에 모였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38명의 춘향 후보. 춘향의 꿈을 품고 95년 역사의 이름을 새길 예비 춘향이들 10박 11일의 합숙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남원 춘향 내 백미인 춘향 선발대회. 본선에 오른 춘향 후보들이 설렘과 기대를 품고 합숙 장소에 속속 도착하는데요. 네, 잘하고 와. 아이고 이거 힘들 수 있으니까. 고등학생이라 조금 이런 합숙 훈련이 처음이라 불안하기도 하거든. 잘해야 돼. 너무 이쁘게 하고 왔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합숙 시작이라고 하니까 설레고 또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으로 합숙 일정 시작! 지난해부터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글로벌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유럽 에스토니아에서 온 38번 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복 입고 전생 다니면서 그럴 거 알게 됐어요. 한복 대회 있다. 춘향채라고 엄청 유명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떨림 반 설렘 반인 것 같습니다. 다 친해질 수 있는 기회니까 또 좋은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춘향 후보들의 첫 공식 일정은 전북 프로축구팀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이 열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우리 전주성에 사는 만큼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95회 춘향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춘향 후보들. 축구 경기를 응원하고 즐기면서 본선 무대를 준비할 에너지를 충전해봅니다. 춘향 후보들의 연습 현장으로 가볼까요? 본선 무대에서 보여줄 공연 연습 시작. 아직은 동작이 서툴고 실수투성입니다. 힙합 춤이 동작도 많고 박자도 빨라가지고 좀 힘든데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재밌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동작이 많아서 좀 근육통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춘향 선발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잖아요. 저도 춘향의 그런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우를 꿈꾸고 있는데요. 배우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 한 번뿐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합숙 현장을 찾은 깜짝 손님 누굴까요? 딱 보면 딱 수상자의 아우라가 있죠. 여러분도 이제 이 자리에 내년에 또 오셔야죠. 자,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이 자리에 설 예비 춘향이는 누가 될까요? 작년에 하셨으니까 혹시 노하우 같은 것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자기 전에 족욕하고 자면 좀 붓기도 빠지고 사우나 가서 땀 쫙 빼고 하면은 붓기 빠지고 좋아요. 꿀팁이다. 네, 꿀팁. 완전 도움되고 확실히 전년도에 하셔서 되게 꿀팁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춘향이, 예비 춘향이들 보니까 약간 제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뭔가 제가 여기 와서 예비 춘향이들한테 큰 힘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향 선발대회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한 선배들. 보답으로 춘향 후보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선배들의 애정어린 응원은 든든한 힘이 됩니다. 공연 연습을 마치고 찾은 곳은 춘향 후보들의 속을 든든히 채워줄 메뉴는 뭔가요? 남원의 대표 음식 추어탕. 춘향이라면 꼭 맛봐야겠죠? 추어탕 맛은 어떤가요? 저 추어탕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어려서 이모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는데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장어탕을 하셔가지고 장어탕은 좀 기력이 딸릴 때마다 자주 먹고 했어요. 저 남원 추어탕은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고 장어탕보다 더 맛있습니다. 춘향과 몽룡의 러브스토리가 가득한 곳. 춘향 후보들이 프로필 촬영을 위해 광활루원을 찾았는데요. 그 옛날 춘향이 거닐었을 광활루원에서 단아한 포즈를 취하며 춘향다운 매력을 뽐냅니다. 춘향의 고장 남원, 절개의 상징인 춘향. 춘향다운 춘향상은 무엇일까요? 선발대회가 사실 아닙니다. 춘향이 질을 경비하고 덕을 경비하고 또 재능들도 많이 판단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지덕체예를 고루 겸비한 춘향. 그 얼과 사랑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춘향 후보들을 위한 특별한 반찬이 준비됐는데요. 지금 이 소리는 바비큐가 맛있게 구워지는 소리입니다. 바비큐 파티로 즐거운 한 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군가요? 저희 무용쌤이요.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일단 할머니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데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너는 성인 되면 춘향제에 꼭 나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서 뜻깊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합숙 10일째 되는 날.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춤동작, 강렬한 시선 발사까지. 우리 춘향 후보들이 달라졌어요. 칼군무로 걸그룹 댄스 접수한 예비 춘향이들. 실력이 일취월장인데요.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고 조금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요. 무대에서 지켜봐 주세요. 신선하게 새롭게 신박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어서 발빠르게 남원에 오셔서 우리 38인의 춘향 후보님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춘향전을 찬란하게 엮어내겠습니다. 춘향의 이름으로 피어날 후보들, 어떤 춘향이 되고 싶은가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남원 도시는 정말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감성이 되게 가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미소가 지어지는 알록달록한 매력을 가진 춘향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감각과 아름다운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글로벌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춘향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춘향 본선 무대를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춘향이 되기 위한 10박 11일 여정의 마침표. 춘향 후보들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95회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춘향의 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38명의 춘향 후보들. 모두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춘향입니다. 사이사이 쏘이쏘이
점심과 저녁 허기진 사이사이. 출출해서 간식 찾는 사이사이 쏘이조이. 콩을 통째로 맛있게 구웠다. 사이사이 건강간식 쏘이조이.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Imagine more. I am introducing. I am back. 상상 그 이상의 쌓이네. 새로움에 둘러싸이네. 혜택이 쌓이네. Imagine more. 르무통을 신고 걷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많이 걸어도 가볍고 편하니까. 걸을 땐 르무통. 진짜 편하네. Davon möchte ich mal träumen. 네, 이 초록빛으로 가득한 고창 청보리밭의 풍경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가신다면 입장료와 주차료 무료라고 하니까요.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원에선 춘향제가 오늘부터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남원시에서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59개 공영 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 곳곳의 축제를 좀 더 편리하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 시간인데요. 부산에 가면 이 콘셉트에 진심인 가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콘셉트로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내가 말이야, 먹방을 찍으려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될 일이야. 추적추적 비 내리는 날에 따뜻한 차와 달콤한 디저트 어때?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슨 달콤한 커피와 디저트야. 진짜 맛있는 데를 알아봤다고. 나랑 같이 가주지 않을 테야? 아주 컨셉 시게 잡았죠. 지독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컨셉을 세게 잡은 이유는 오늘의 맛집의 코스가 바로 컨셉 맛집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집 같아? 입안을 행복하게만 해주는 맛집은 이제 심심하다는 분들. 여기 닭이 있네요. 그렇다면 볼거리와 감성까지 자극하는 콘셉트 맛집은 어떠신가요? 맛은 물론 볼거리까지 가득한 콘셉트 맛집으로 출발합니다. 언제 가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영도. 이 영도에서 만날 수 있는 콘셉트의 진심인 카페가 있다고 해서 비를 뚫고 찾아갔습니다. 일반 주택 같죠? 카페입니다. 오, 여기는 이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주택인데 신기하네요. 친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도 있고. 자영업자들에게 기피 대상 1호. 비 내리는 날에도 여기는 만석입니다. 이 콘셉트가 손님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느낌이 어땠어요? 딱 들어오실 때? 들어왔을 때 할머니 집 온 느낌? 할머니 집에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할머니 집 같아? 그냥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밥상 보면은 그 냉장고에 항상 밥상 뒤집어서 올리잖아요. 다리가 안 잡혀가지고 그런 밥상 기억 많이 나요. 자, 여기는 바로 언제 들어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름 할머니 뜻 콘셉트 카페입니다. 어떤 세대가 와도 어떤 분들이 와도 할머니가 생각나는 인테리어입니다. 요 방 안에 컨셉을 인테리어를 보면서 바로 비도 안 보고 바로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방을 하려고 자리를 보러 다닌 게 아니고 이 자리를 보고 여기다. 그럼 할머니 방 느낌으로다가 카페를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옛날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이제 할머니 컨셉으로 한번 가보자. 야, 우리 채널 돌린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돌리면 안 됩니다. 고정하시고. 카페 입구에는 길고양이들의 쉼터가 있는데요. 길고양이들이 비도 피하고 배도 채워주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이제 유행했던 거라든가 그런 소품들을 이제 찾다가 이제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품들이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기엔 좀 아쉬운데요? 네? 그래 여보세요. 그래 세호이가 이번 초파일에 못 내려온다고. 연휴가 길 텐데.
할머니는 저 계좌번호는 농협 352-0218. 늘 건강해라고, 늘 밥 잘 먹고 안전해라고. 그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웃음 참았어요? 네. 할머니 댁에 가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이죠. 콘서트 카페에서는 빵이 유독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SNS에 뭘로 그렇게 유명한가요? 맛있다고. 빵이 맛있다고요. 빵이 맛있다고요? 네. 온천장에서 차 끌고 왔는데 없대요. 참 먼 걸음 하셨는데 아쉽겠네. 오전 11시에 오픈과 동시에 저렇게 매대가 텅텅 비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인데도요. 이 가게에서 빵을 직접 만든다는 뜻인가요? 네, 제가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다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카페가 오픈런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미숫가루랑 뚝배기 치즈케이크 나왔습니다. 미숫가루를 주전자에 담아주시네요. 색깔이 걸쭉하고 마치 이게 비도 오니까 요 막걸리가 너무 좋네요. 막걸리를 생각하고 한잔 해보겠습니다. 그 맛은요? 야, 고소하고 달달하고 너무 좋습니다. 큰 줄 알았는데 삽이 왔어요. 야, 이 사장님은 컨셉에 진심이네. 달걀찜 아니고 치즈케이크입니다. 할머니 손맛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미숫가루, 거기에다가 맛있는 디저트로 치즈케이크까지 먹어봤습니다. 오늘 여기를 다녀가면서 저는 그 향수에 빠지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운 오늘인데요. 이번 주말은 할머니 댁 한번 꼭 가야겠습니다. 뭐 비가 이렇게 오냐 진짜. 오, 잠깐. 야, 여기도 컨셉 세게 잡았네. 여기 빠질 수 없죠. 가봅시다 한번. 여기 닭이 있네요. 어이쿠, 여기는 무슨 컨셉트를 이렇게 잡았는지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이런 소소한 소품에도 아주 진심입니다. 이 건물의 컨셉은 뭔가요? 저희는 양계장을 컨셉으로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양계장 안에서 손님들이 식사하실 수 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박물관에 직접 가서 소품을 확인하고 또 인터넷을 참고해서 과거와 현재식으로 조합해서 재구성해봤습니다. 우리 이 가게에서는 당연히 닭이 주 메뉴겠네요? 네, 맞습니다. 닭 중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 요리, 닭볶음탕 대령이요. 얘는 닭볶음탕이고 닭 요리는 다리부터죠. 닭다리 마음껏 뜯어 먹으라고 개인 집게까지 주는 센스. 매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국물이 많은 게 아니고 자박자박하고 진한 거 있죠. 딱 그런 닭볶음탕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면은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꿀팁이더라고요. 일단 솥밥이 있죠. 솥밥에 밥을 덜고요, 감자랑 양념 듬뿍 해서 그 다음에 고기도 같이 올리고 싹싹 비벼줍니다. 확실히 탄수화물이랑 더해줘야 이 고기 맛이 올라갑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먹어보니까 좀 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요 감자채전으로 가서 이 매운 감을 조금 식혀주면 됩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감자채전. 지금 봐도 침 고이네요. 가운데가 치즈네요. 감자가 진짜 맛있는 감자예요. 감자 채전도 왜 먹으라고 했는지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겠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닭볶음탕 먹고 이제 볶음밥 나왔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고기 조금만 남겨놓고 꼭 밥 볶아 드셔야 됩니다. 닭볶음탕에 그 진한 맛 더해져 있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단맛이 느껴져요. 이렇게 매콤하고 뜨거운 한 끼 다 드셨다면 살얼음 동동 띄어져 있는 시원한 식혜로 입가심하면 끝! 입안에 있던 잔맛이 혹은 잔향이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전 혼자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좋아하는 일행들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좀 신기했거든요. 저도 처음이어서 양계장 느낌이 약간 나면서 저 계란 입고 있는 것도 제가 막 만져봤었거든요. 이 기분이랑 맛이 함께 하니까 더 맛이 극대화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맛도 진심, 컨셉트도 진심인 맛집 2곳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다녀온 소감은요. 일단 맛은 인정. 그리고 컨셉트가 진심이다 보니 눈도 재밌었어요. 혹시 주말 만찬 뭐 할지 고민이신 분들 주말에 컨셉트 맛집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콘셉트 맛집의 매력은 음식 외에 이어지는 소소한 이야기 주제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콘셉트 맛집에서 소중한 분들과 입도 즐겁고 소소한 추억도 소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달걀, 닭장이 있길래 뭐 하는 곳이지 생각을 했는데 닭 요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구경거리가 참 많아서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할머니 집 콘셉트, 그냥 일반 주택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금방이라도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개농, 미싱, 채널 돌리는 텔레비전까지 장소 분위기 자체가 정겨워서 위로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번엔 문화가 좋다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우리 지역 지금 축제로 풍성합니다. 전주에선 오늘부터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하는데요. 조금 전 개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26회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문화가 좋다에서 지금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발굴해 주류 영화의 대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올해는 거대한 플랫폼과 수익만을 쫓는 한국 영화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영화 산업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극단으로 또 나눠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뭔가 전주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가능한 영화라는 키워드로 잡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 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표현 방식과 상상력이 가득한 57개국 224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특성이 있는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게 자본이라던가 정치라던가 이런 어떤 종류의 외압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한 영화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좀 응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뭘까, 문장이 뭘까 하다가 우리는 언제나 선을 넘지라는 건데 그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영화는 프레임이라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프레임이라는 틀을 좀 넘어서는 영화들을 소개한다라는 뜻에서 이런 슬로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는 다양한 섹션이 준비돼 있는데요. 올해 특별히 선보이는 섹션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회복과 지속을 염원하는 다시 민주주의로 섹션인데요. 12월 3일 날 계엄령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생각하면 단순히 계엄령의 문제라기보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도대체 다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계엄령이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섹션입니다.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섹션은 자본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비전과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9명의 감독을 소개합니다.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과 신인 감독을 응원하고 영화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이라던가 박찬욱 감독님이라던가 이분들은 대규모 플랫폼 영화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대규모 자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드시고 하시는데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는 영화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도 영화를 상상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어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한 섹션입니다. 접근하기 쉬운 영화로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하고만 영화를 만드셨어요. 셀프 카메라 형식을 영화로 접근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특이한 작품이고요. 한국의 영화 역사 속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을 조명하는 섹션도 있습니다. 다채로운 실험을 주저하지 않았던 배창호 감독의 특별전입니다. 배창호 감독님에 관련된
신작 다큐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작품을 저희가 이제 영화제 기간에 보여드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대표작들을 뭐 황진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이제 선보이는데 이 감독님이 굉장히 특이하신 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나면 더 큰 영화, 더 큰 성공을 바라지 실험적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완전 거꾸로 가신 사례여서 한국 영화 감독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시 영화 역사를 짚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감독님에 대한 작품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영화 배우나 감독이 자기 취향으로 섹션을 꾸미는 제이 스페셜도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배우 이정현 씨가 선정됐습니다. TV 버라이어티 쇼 같은 데서 내조를 잘하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데 실은 이분의 엄청난 그 예술성과 잠재력이 대단한데 이거를 조명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번에 이제 연출자로 감독으로 단편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멀티 아티스트로 훌륭한 예술성을 가진 사람으로 조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떤 영화제에도 없는 전주국제영화제만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제가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작년에 선정된 작품이 시네마 프로젝트 섹션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올해 한국 영화 호르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일하 감독님이 신상홍이라는 어떤 제1교포분 3세의 이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셨어요. 이분은 자신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페이크 뉴스 같은 게 나온 것을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고소를 하고 이 법정 싸움을 하는 지난한 시간들을 견디신 분이세요. 한국에서도 이제 여성들의 어떤 자존감이라던가 자부심이 이제 높아지는 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캐릭터를 잡으신 게 아닌가.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준비한 같이 봄 섹션도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홍보대사가 선정돼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정말 좀 저도 뿌듯하게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인 게 전주국제영화제 스텝이 시작한 기획이에요. 이미 기존에 이제 배려프리 버전이 있는 영화들을 상영하는 정도였는데 올해는 저희가 김보라 배우님을 너무 좋은 취지로 앰버서더로 모실 수 있게 돼가지고 그분이 같이 이제 관객분들이랑 영화도 보시고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질문도 직접 본인이 생각하시는 질문도 하시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험 영화, 독립 영화가 낯선 관객들을 위해 올해는 대중성을 고려한 작품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조금은 색다른 영화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색다름 안에서도 좀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 단계에서 조금 대중분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화들이라고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올해 오스카에서 이제 외국 영화상을 수상한 계엄령의 기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라질 영화이지만 저희 한국도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수상작 중에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또 은검상 심사위원상을 탄 메시지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좀 편안하게 관객분들이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예매 없이 무료로 전주의 명소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골목 상영 이벤트도 올해는 더 많은 관객과 함께하기 위해 확대됐는데요. 작년에는 5곳만 했었는데 올해는 11곳으로 확대해서 상영을 할 예정이고요. 풍남문이라던가 한벽터널이라던가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 내부의 작은 골목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난해 이제 뭐 에피소드라고 치면 갑자기 영화를 보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풍남문 앞에서 사람들이 막 발에 비가 다 젖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고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해서 올해 좀 확대를 했습니다. 선을 넘는 이색적인 영화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늘부터 막을 엽니다. 전주에서 막 보실 수 있는 공간도 보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또 전주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청춘 마이크 전라제주 청춘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각자의 색깔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젊은 에너지와 감성이 가득한 공연들로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주 우진 문화공간 갤러리에서 김누리 작가의 개인전 상점의 초상이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상점이라는 공간을 주제로 20여 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장소로서의 상점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 이렇듯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주옥 같은 영화를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죠. 덕분에 전국에서 전주를 찾아오는 이들도 참 많은데요. 오픈과 동시에 영화 일반 예매가 역대 최고 예매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0초 만에 매진된 영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기대가 되네요. 또 부대 행사로 골목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골목 상영도 관객들에게 참 인기라고 하는데요. 열흘간 펼쳐지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좋은 영화 많이 보시고요. 축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곳곳 이렇게 축제로 가득한데요. 또 어떤 축제들이 펼쳐지는지 우리 지역 소식에서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서동공원에서 익산 서동축제가 열립니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서동요를 주제로 도장 찍기 체험과 퍼레이드, 서동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는데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이 역사와 전통을 품은 서동축제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뜰마루 지방정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안 마실축제가 개최됩니다. 부안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연과 시식은 물론 신나는 공연과 퍼레이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예정인 만큼 푸근한 부안의 매력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팔복예술공장 산업철도에서 전주 이팝나무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3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팝나무 장터와 체험 부스, 전시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하얗게 핀 이팝나무 아래서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는 것도 좋겠죠. 네, 또 다가오는 5월 3일 토요일부터 5일 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새만금 609 원예단지 내 민가섬에서 2025 진봉 새만금 보리밭 축제가 진행됩니다. 푸른 보리밭과 함께하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꽃섬 전시, 그리고 농특산물 장터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싱그러운 초여름 김제에서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는요. 고창 청보리밭 축제 현장도 직접 가봤고요. 남원 춘향제에서 펼쳐지는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 합숙 훈련하는 모습도 함께 봤습니다. 또 전주국제영화제와 우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질 지역 축제 소식도 만나봤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의 시작, 정말 많은 축제와 행사들로 가득한데요. 마음껏 가족과 이웃들과 즐기고 소중한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